안녕하세요. 리딩투자증권 오승택 연구원입니다. 저희 어제 그 RFHRC 자료가 나왔는데 뭐 간 때문에 간다 뭐 이런 제목으로 자료를 발간을 했고요. 뭐 기존에 계속 커버해오던 종목이라 좀 업데이트 위주로 짧게 발간했습니다.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제시하던 45,000원에서 꽤 공격적으로 이번에 상향을 했습니다. 56,000원 제시했고요. 목표 주가 그 상향한 이유를 보시면 기존에 이제 멀티플 계속 주고 있던 30배는 계속 유지를 했고요. 이제 그 EPS를 전에 이제 그 12개월 포워드 EPS를 쓰다가 이번에 이제 그 내년도 2021년 예상 EPS 기준으로 이걸 끌어오게 되면서 그 목표 주가가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기존에 이제 타겟 멀티플도 되게 뭐 30배가 공격적인 숫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이 동사가 하고 있는 겐 트랜지스터의 공격적인 그런 시장 침투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 추후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겐 트랜지스터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. 그럴 경우에 이제 동사에게 좀 큰 수혜로 나타날 것이다.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다음 이제 뭐 실적 추정치 말씀드리면 뭐 2020년 실적 뭐 당연히 안 좋습니다. 뭐 통신 장비 업체들 다 그렇지만 뭐 예상 실적은 뭐 작년 대비해서도 꽤 24.6% 역성장한 813억 예상하고 있고요. 영업이익도 뭐 대폭 줄어든 16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. 뭐 이제 당연히 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이제 좀 있으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그 5G 투자에 대한 딜레이가 좀 계속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하고 중국 그 무역 갈등이 이게 심화되면서 뭐 아무래도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노키아 이런 부분에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화웨이 매출 비중이 되게 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에 좀 빠지게 되면서 뭐 올해 실적은 가장 안 좋다.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좀 공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내년 실적인데 내년은 좀 공격적인 숫자를 제시를 했습니다. 매출액 2,429억 원, 그리고 영업이익 거의 500억 가까운 481억 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뭐 이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이제 그 5G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고 뭐 이 안에서 이제 그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제 동사가 아마 납품을 하게 될 건데 그 삼성전자가 그 시장 점유율을 계속 좀 늘려가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, 인도 등 뭐 다른 그 지역에서도 삼성전자의 수주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실적 성장 관련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3.5GHz 대역 미국의 3.5GHz 대역 주파수 경매가 종료가 되면서 뭐 이제 버라이즌 향으로 이제 8조 정도 되는 수주를 받아왔는데 뭐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올해 연말 뭐 이때 일부 매출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삼성전자 장비에서는 겐 트랜지스터의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. 과거에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거의 LD모스 대비 겐이라고 하면 한 6대4 정도 채택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전자 장비에서는 거의 LD모스가 대부분이고 겐의 침투율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 이제 그 겐 채택이 시작이 되면은 이게 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이 이제 내년부터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림 1번 보시면 이제 그 주파수 대역이나 뭐 출력에 따라서 RF 트랜지스터 종류 이제 어떤 걸 채택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냐 뭐 이걸 나타낸 그림이고요. 보시면은 지금 LD모스 방식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대역 얘네가 최대로 이렇게 위치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5GHz까지이고요. 저희는 근데 이게 이미 어차피 3.5GHz 대역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는 이게 뭐 더 이상 출력에 대한 효율이 좀 나오지 않습니다.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 뭐 이제 흔히 국내에서도 5G 서비스 지금 상용화해서 쓰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빠른지 이렇게 체감을 못 하고 있는 뭐 그런 이유가 여기에 이제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밑에 이제
뭐 제조사별 비교도 해놨는데 이 제조사별 비교에서도 세 번째 그 아웃풋 파워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320와트 제품 RFHIC 제품이 타사 제품에 비해서 좀 더 효율이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또 이게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되는 장비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 발열이라든지 뭐 이런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겐 트랜지스터가 그 기존의 LDMOS 방식 대비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5G 네트워크에 오면서 더 부각이 될 것이다.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게 글로벌 MS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통신 장비들이 이제 스펙이 되게 할 건데 뭐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당연히 걔네 침투율이 향후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내년 삼성전자향 실적으로만 저희는 1,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거의 뭐 내년 전체 연간 실적의 반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제는 이제 좀 삼성전자를 통해서 나가는 그런 실적이 좀 과거에 화웨이였다라고 하면 이제 화웨이 리스크는 좀 벗어 던지고 이제 삼성전자를 통해서 나가는 물량에 이제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노키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연간으로 한 260억, 270억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거는 이제 그 지금 걔네 침투율 노키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걔네 침투율이 높지가 않은데 지금 현재 여기도 이제 주파수 대역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그 투벤더로 가게 될 확률이 높은데 뭐 당연히 그 겐이라는 반도체를 지금 겐 RF 트랜지스터를 상용화해 있는 일본의 스미토모하고 이제 그 국내 이 동사 두 군데를 가지고 아마 이제 선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뭐 누가 퍼스트 벤더가 되고 세컨 벤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실적 추정치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좀 이게 보수적으로 산정한 수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뭐 만약에 이제 그 동사가 퍼스트 벤더로 이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방산 같은 경우 YY로 거의 뭐 한 30%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실적 추정 시에 반영을 해서 내년 실적을 되게 공격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그 외에 뭐 번외로 좀 더 뭐 최근에 주가 부진했던 이유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당연히 화웨이 이슈고요. 그리고 이제 화웨이가 뭐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산의 부품 일정 비율이 그 전자제품의 부품에서 미국산 장비 이제 비율이 그 일정 부분 들어가게 되면은 아예 화웨이로 납품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. 그런 부분에서 얘네가 이제 그 원래 미국에 있는 크리라고 하는 반도체 그 웨이퍼를 갖다가 썼었는데 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좀 크게 작용을 해서 화웨이 아예 이제 뭐 오더 컷이 나왔던 거고 지금 현재 그 미국 업체나 뭐 대만에 있는 윈셈이라든지 뭐 중국의 또 한 웨이퍼 업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내년 말 정도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쪽으로 다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은 저희는 이제 뭐 내후년 정도를 보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도 또 이제 그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, 장기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